안녕하세요. 융작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고주파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최근 비수술적 리프팅 치료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 중 하나가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인데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고주파가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된 바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죠. 고주파 리프팅 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장비는 써마지라는 장비인데요. 많이 알려진 장비라서 아마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고주파 치료가 피부 노화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관련 연구를 통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2025년 더마톨로직 서저리에 게재된 최신 연구인데요. 고주파로 인해 피부가 재생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주파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전은 고주파에 의해서 발생한 열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고주파로 진피의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콜라겐 분자들은 두께가 두꺼워지고 길이는 짧아지는 쪽으로 리모델링이 돼요. 이러한 기전으로 시술 즉시 피부가 팽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전은 피부 내에 있는 섬유화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고주파로 열을 가하게 되면 섬유화세포가 자극이 되고요. 그 결과 콜라겐 생성이 유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기전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열로 인해서 콜라겐이 수축되고 즉각적인 피부에 타이트닝이 일어나게 되면 수축된 콜라겐이 다시 섬유화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켜요. 재생된 콜라겐으로 인해서 피부의 타이트닝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섬유화세포가 자극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치료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죠. 이 연구의 결과를 보시면 고주파 치료 후에 안면부 주름이 개선된 것이 관찰되고 있고요. 허벅지에서도 피부의 탄력이 증가된 것이 보이고 있어요. 고주파 리프팅 장비는 피부 내에 있는 콜라겐 양을 증가시키고 섬유 아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엘라스틴과 같은 탄성 섬유의 양도 증가시키는데요. 그 결과 임상적으로 피부의 탄력은 늘어나고 피부 처짐이 개선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연구인데요. 2025년 저널 오브 코스메틱 더마톨로지에 소개된 연구이고요. 고주파 치료를 받은 후에 피부의 변화를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하였어요. 여러 가지 염색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콜라겐 섬유가 증가된 것이 눈으로 확인되었고요. 엘라스틴 섬유도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죠. 조직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60세 여자 환자에서 고주파 치료 2개월 뒤 모습을 보시면 입술 주변 마리오넷 라인이 고주파 치료로 개선된 것이 관찰되고 있어요. 이 사진은 또 다른 연구에서 소개된 결과인데요. 2025년 레이저 인 메디컬 사이언스에 소개된 논문이에요. 치료 결과를 보시면 고주파 치료 후에 콜라겐 증식과 피부 타이트닝에서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고주파 치료 후 24주째 사진을 보시면 고주파 시술로 인해서 눈가 주름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잔주름 개선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공이나 탄력 회복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죠. 이 사진은 2025년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컬 트리트먼트에 보고된 연구의 사진인데요.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눈가 주변과 얼굴의 잔주름을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예요. 이 논문에서는 고주파 리프팅 1회 치료 후에 16주까지 결과를 추적 관찰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처짐의 개선이 관찰되었고요. 눈가의 주름도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연구인데요. 2024년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컬 트리트먼트에 게재된 연구예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볼륨이 부족해진 환자에서 고주파 리프팅 치료 후에 얼굴의 볼륨 변화에 대한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는 고주파 리프팅 치료 후에 3차원 스캐너로 볼륨을 측정해서 비교했는데요. 치료 후 12주차의 결과를 보시면 처졌던 얼굴이 리프팅 되면서 부족한 볼륨이 증가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고주파 리프팅 치료 후에 12주차 결과를 보시면 치료 전에 비해서 윗볼, 아랫볼, 턱라인, 팔자주름, 입가주름에서 큰 개선이 있었고요. 그 결과 전반적인 미용 점수도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앞서 소개드린 논문의 결과를 보시면 고주파 리프팅 장비로 피부 재생 치료를 받으면 잔주름 개선, 모공 축소, 처짐 개선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셀라 성형외과에서도 비수술적 리프팅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고주파 리프팅 장비를 도입하였는데요. 특허받은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쿨페이즈라는 장비예요. 고주파 리프팅 장비는 고주파 에너지로 발생된 열을 이용해서 콜라겐 리모델링과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장비인데요. 콜라겐 리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40에서 65도 정도의 열을 전달해야 돼요. 이 정도의 열 에너지는 시술을 받을 때 상당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정도의 에너지인데요. 그래서 써마지 시술을 받아본 환자들은 시술을 받을 때 통증이 심해서 주기적인 시술 시에 통증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쿨페이즈는 특허받은 냉각 방식으로 피부를 쿨링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도의 열 에너지를 전달하더라도 통증이 거의 없고요. 열에 의한 피부 손상이 없어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장비예요. 대부분의 고주파 리프팅 장비는 냉각하는 방법으로 가스 냉매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가스가 분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반면에 쿨페이즈는 가스 냉각 방식이 아니고 피부 표면에 닿는 부위를 직접 냉각하는 방식이라서 냉각 가스가 필요가 없고요. 그만큼 시술 시간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쿨페이즈는 피부 표면에 닿는 부위를 직접 냉각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강한 에너지를 전달해도 통증이 없고요.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장비라 생각이 들어요. 그 덕분에 시술 시에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좀 더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풀페이스 시술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콜라겐 생성을 도모하고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모공과 잔주름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죠. 쿨페이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스 냉각 방식이 아니라서 시술 시간이 짧고요. 피부 접촉면을 직접 냉각하는 방식이라서 피부 손상을 주지 않는 안전한 장비예요. 고주파 에너지로 인해서 콜라겐 리모델링과 섬유아세포를 자극시키고요. 그 결과 콜라겐 엘라스틴의 재생을 촉진시켜요. 피부 재생이 있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죠. 가장 차별되는 점은 특허받은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술 받을 때 통증이 극히 없어서 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피부가 늘어지시는 분들,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 턱과 윤곽 라인에 처짐이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 모공이 넓으시는 분들께 쿨페이즈가 비수술적 치료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쿨페이즈의 효과를 경험하시고 후기를 공유하고 계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쿨페이즈 후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은 후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주파 리프팅 장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전하고 통증이 없는 고주파 리프팅 장비인 쿨페이즈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